그 맨 앞에 그 한시의 개념, 형식, 분류 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한 개, 요거는 그냥 한시 이 강독하는 데는 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 짓는 법, 그러니까 작법을 좀 같이 하려면 이게 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저 규칙이 많거든요, 한시에는요. 그래서 그 개념, 뭐 종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작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순서대로 이제 차근차근히 앞부분부터 좀 하겠습니다. 자, 맨 앞에 1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1번 한시의 개념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거기다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거기는요. 당연한 얘기를 써놓은 건데 한자로 기록된 시 이렇게 돼 있네요. 한자로 기록된 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시라는 거는 한자로 기록된 시를 의미하는데 한자를 어느 나라에서 썼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한문이란 건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발생한 글자니까 중국에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쓰여졌겠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만 한자를 쓴 게 아니죠. 그래서 중국과 그 주변에 한자 문화권에서 창작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문화권이라는 얘기를 보통 하나의 용어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게요. 한자 문화권이라 하면 나라를 아예 딱 구체적으로 밝히면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4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확히 이 4개국. 이 외에는 한자를 잘 쓰지. 인도는 벌써 인도 글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같은 동아시아라고 해도 다릅니다. 그다음에 몽골 이런 쪽은 또 한자 문화권이 아니에요. 고유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 문화권이라 하면 중국은 이제 본인 나라니까 뭐 당연한 거고.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 일본, 베트남. 이 중에서 이제 베트남이 재밌는데요. 베트남은 요즘은 한자를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이제 베트남 여행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근데 이제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그 과거 시험도 그대로 있었고요. 한 100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과거 시험, 한문으로 과거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자 문화권이에요. 베트남도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시가 지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시가 지어지고 일본, 베트남 다 시가 지어지는데 이 4개국에서 지어진 시를 공히 한시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하고 중국시는 다른 겁니다. 한시하고 중국시는 이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한국시, 일본시, 월남, 베트남시도 한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퀄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까지 같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줄 한번 보실까요? 현재 전해지는 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한시는 이제 중국의 한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한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시경이 되겠습니다. 시경. 시경은 그 밑에 줄 보세요. 시경은 중국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수많은 노래나 시들 중에서 이랬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옛부터 전해 내려왔다는 그 의미가 뭐냐? 주나라 때부터 춘추 시대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나라 다음 시대가 중국 역사에서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공자가 이 시경을 만든 거기 때문에 공자는 전국 시대분이 아니고 춘추 시대분이니까 전국이 춘추보다 더 뒤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시대는 공자 이후입니다. 공자는 춘추 시대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시대까지니까 춘추 시대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나라 때부터 춘추 시대까지의 중국이 땅이 넓다 보니까 공자의 일생을 보면 중국 전국을 주유를 했잖아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고 들은 또는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시 보통은 노래예요. 노래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노래라는 거는 곡도 있지만 가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사.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지역